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는 이제 옵션 만기였었는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우선 미증시의 강세란 부분이 이제 오전장까지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옵션 포지션에서 그동안 상당히 큰 수익을 봤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에서의 매도 물량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이제 하락의 배경이었다라는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관의 매도였지만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폭의 확진자가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어제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이제 0.24%라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중에 2255포인트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약 1%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되고요. 거래대금은 이제 만개였기 때문에 만개에 따른 동시효과의 거래대금이 크게 형성되었다 부분이 결국 8조 가까운 거래대금을 나타냈고요. 외국인들이 2,800억이라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들어온 매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매수가 크게 들어온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에서는 이제 3,300억 정도의 매도를 함으로써 결국 이제 그 전 이틀 동안에 매수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다시금 쏟아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이제 어저께 마감은 결국 이제 300포인트 초반자리 0.46%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어저께 장중에는 5,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축소되어서 2,500계약 정도의 매도로 마감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앞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할 때 미결제를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결제가 소폭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물량을 일부 청산했다 이거보다는 새롭게 매도 포지션을 일부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도는 이제 2만 개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고 베이시스가 0.27%로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를 맞추는 과정이 오늘 오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 소폭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현물 쪽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하고는 크게 변동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어저께 물론 장중에는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역시 거래대금이 6조 8천억으로 거래대금 많았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코스닥은 사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수급은 거의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가 크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대부분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받쳐준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대외적인 여건이 좀 악화되거나 그런 과정이 나타날 때는 물량 충격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도록 하죠. 이제 문제된 부분이 사실 중국에서의 이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어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절정은 지났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고 단기화로 끝난다라는 관점이 시장을 많이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줬었다고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집계 방식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크게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 수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19가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나중에 서서히 이 증가폭이 둔화가 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한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하게 시장에서 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진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단기로 끝난다는 전망이 다시금 약간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분기 경기 성장 자체가 많이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 증시를 0.7%
10% 정도 하락으로 마감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 증시도 이런 영향에서 단기적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장중 우리나라 미선물 지수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낮게 출발해서 플러스까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장 마감 무렵엔 다시금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등을 하면 어느 하락폭 자체는 축소가 되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 업종 대비해서 하락 업종 수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어저께 국내 증시도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보게 되면 약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수의 하락은 제한이었지만 실제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방어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달러가 이제 중국에서의 저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를 더 나타낸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달러 강세라는 부분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또 만들어진 것이, 지금 중국에서의 저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 다시금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신흥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을 추가로 필 수밖에 없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흥국은 금리 인하를 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고려를 안 한다는 부분이 상대적인 달러의 강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미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저께 설명해 드렸듯이 미증시가 현재는 상승 마지막 파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미증시가 조정이 들어온다 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 증시가 미증시를 따라가거나 또는 미증시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지금 2,900포인트 전후대 이 라인대를 올라서면서부터 이제 앞전에 저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이 라인대 사이에서 딱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2월 마지막 주 정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 증시가 추가적인 강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락이 아주 급하게 떨어지지도 않는 정도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날짜 수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최소한 중국 증시도 숨고르기와 약간의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현재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달러 환율을 바로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이제 마찬가지로 박스권 형태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 가격대 하단자리 때 중간 마디를 내려와야지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가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환율 자체가 다시금 이 중간 마디 정도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환차익을 보고 매수가 들어오거나 또는 환차손을 보고 매도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환율을 볼 때는 중립적인 포지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국내 금통위도 역시 2월 마지막 주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일 지수와 업종별 흐름을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보죠. 우선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소폭의 하락이었고, 코스닥은 소폭의 강보합 정도 마감이 되었는데, 지수를 받쳤다 된 것이 역시 어저께 특히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가 지수를 받쳤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한진칼이 속해 있는 항공해운, 그리고 기생충 효과라든지 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였던 CJ그룹주 정도가 강세였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통신 쪽에서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됩니다. 그 외로는 전체적으로 약세 하락을 오히려 확대하면서 차별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IT 부품 쪽에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만큼 다른 쪽에서가 그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어제 외인들 같은 경우가 2,8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 약 3,300억이 들어왔고, 실적 발표를 했었던 카카오 쪽으로가 8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 이 세 종목으로 거의 4천억 가까이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럼 그 외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그만큼 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외로는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서울반도체, LG우플러스, 그래서 통신 쪽에 대해서가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되는데, 약간 방어주 성향이 지금 나타날 만도 하고, LG우플러스 같은 경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팔았던 종목이면서 하락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 부분도 염두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 KH바텍 같은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 들어왔다 정도. 반면에 이제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 크게 매도가 나왔다라는 쪽은 역시 또 없었다. 제가 좀 전 말을 잘못했는데 외국인들이 2,800억이 전체로 들어왔었고 앞전에 중심 종목으로 4천 원 들어왔으니까 그 외적인 종목 쪽에서는 한 1,200 정도가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LB,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같은 중국 소비 관련이라든지 제약, 그 다음에 신한지주라든지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같은 일부 차익 실현 떨어지는 종목하고 그리고 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매도가 소폭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도록 하죠. 기관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매도를 보였다 그런다. 세트리온에 대해서는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트리온과 세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종목이 강세에 좀 뛰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세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 외적으로 LG화학, 그래서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CJ 그룹주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강세에 뛰었다가 되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CJEMS, 삼성전기, KTNG, SK텔레콤, 기아차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들 종목군들에서 거의 고르게 전반적인 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 선물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연결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습니다. 패턴 자체가 채널 패턴 또는 세경 패턴으로 우상향의 그림을 그리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패턴이 이 패턴으로 복귀한다 이런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 패턴이 없어지고 새롭게 쌍바닥 패턴이라든지 박스권 패턴으로 패턴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어저께 이제 고가를 만들고 떨어졌던 자리가 결국 이제 305포인트 좀 안 되는 자리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앞전에 갭자리와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락을 했던 자리들을 다 회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회복을 했었는데 이 회복을 할 때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19가 완화된다.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이 부분이 다시금 신뢰를 할 수 없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던 만큼 일부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가 시장에서 모멘텀이 지수 전체로는 상당히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숨고르기 조정을 하거나 이제 단기 조정을 역시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출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일부 IT를 중심으로 시장을 받치는 형태가 나온다면 체감이 안 좋게 나올 것이고 반대로 이쪽에서가 약세가 좀 더 나타나면서 다른 쪽의 베이시스가 괜찮아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면 또 체감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 볼 때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가 되는데 지수 폭이 조정폭이 그게 크냐 안 크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해지를 걸지 말고 이제 일부 현금을 만드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올 수 있고 베이시스에 따라서 기관에서 그동안 물량을 많이 던졌던 만큼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상단 자리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부족하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바로 보도록 하죠.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고로 많이 샀을 때 대비해서 현재는 6조 정도가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봤듯이 이제 2월 10일을 기준으로 볼 때 금융투자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축소를 하다가 바로 만기 이틀 전까지는 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결국 베이시스가 개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개선시키는 과정이 나오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기관에서가 충분히 시장을 받칠 수 있는 수급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될 것이 시장에서 앞전같이 기관에서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거나 대외적인 악재가 나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시장에서 충격을 굉장히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충분히 기관에서 수급을 받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부 업종을 제하면은 크게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오거나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약간의 조정폭을 좀 더 키울 거냐 이 부분은 결국 기관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해드렸는데 2월 첫째 주에는 바닥을 다지는 주다. 2월 둘째 주에는 바닥 다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뭐 이 정도 말씀드렸다면 그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단이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숨고르기를 하고 돌파는 2월 말이나 3월 초를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주차가 사실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수 자체. 그래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모멘텀은 요즘 종목별 업종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간 종목별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수가 하단 자리로는 2165에서 2190까지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상단은 이제 2240에서 2250포인트로 사실 상단은 거의 별로 없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새롭게 나온다면 모르는데 현재는 나올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종목별로 좀 움직이신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역시 크게 시장에서 하락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 해지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소규모 현금 확보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다 어느 정도 만드시고 리스크만 약간은 관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한번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세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빠질 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우선 오늘 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어떤 시장이 나올지 좀 더 주말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